안녕하세요, 북길이입니다. 개인주의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과거에만 하더라도 개인주의 하면 이기주의와 같다라고 인식했었죠. 하지만 요즘은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책 제목도 있잖아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우리보다는 나가 더 중요한 사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혹시 핵개인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척 신선하게 들리죠? 핵가족이 아닌 핵개인이라니. 이제 정말 개인의 시대가 도래해야 하는 것인가 싶습니다. 불과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인기 드라마의 소재들은 대부분 가족에 대한 사랑, 친구와의 우정과 같은 연대 혹은 유대였죠. 하지만 요즘 주요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는 개인의 다양성입니다. 아마 이러한 트렌드의 바탕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연인, 친구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고유성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북 큐레이션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급격한 사회사상의 변화를 잘 꼬집은 책이죠. 송기령 작가님의 시대 예보입니다. 작가는 이 책에서 핵개인의 세계관, 핵개인의 경쟁력, 핵개인의 서사, 핵개인의 자립, 핵개인의 다양성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향후 우리가 처할 미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핵개인의 세계관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인, 백의민족이라는 수식어보다는 내가 살아가고 싶은 혹은 내가 살아가는 도시에 대한 자기 소속감으로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러 혹은 뉴요커와 같은 수식어 말이죠. 예전에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봤었는데요. 프로그램 중에서 미국 대표 타일러 씨가 했던 말이 문득 기억났습니다. 뉴욕에서 온 사람들은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 출신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I'm the city. 난 그 도시에서 왔어 라고 대답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의 뜻은 그냥 그저 그런 도시가 아닌 네가 생각하는 그 도시에서 온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소위 그래 나 뉴요커다 라는 말을 에둘러서 강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핵개인의 세계관은 국가와 국적보다는 내가 속해 있는 혹은 내가 갈망하는 도시에 소속감을 가지는 형태로 재구성될 것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핵개인의 경쟁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도로 발달된 AI와 경쟁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자는 앞으로의 개인의 경쟁력은 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즉,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되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큰 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곧 인재라고 정의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영공서열의 문화에서 점차 개인의 역량 중심의 조직 문화로 변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인재 채용이 아닌 인재 영입으로 인사 체계를 변화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역설적으로 자잘한 단순 반복 업무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개인만의 독창성과 창의성이 더 요구되는 시대로 변모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핵개인의 서사, 자립, 다양성인데요. 핵개인의 서사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대기업 입사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게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됐음을 알려주는데요. 그 힘들다던 대기업을 입사해도 결국 퇴직하면 모두 다 치킨칩을 한다 라는 우스갯소리처럼 개인의 정체성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왔음을 강조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워라밸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면서 직장에서의 나보다는 개인으로서의 나를 찾는 것에 집중했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니 워라밸이라는 단어도 보편적으로 쓰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저자는 핵개인 서사의 핵심은 성장과 실패가 담긴 자신만의 기록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하는 것이 아닌 나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권하네요. 마치 제가 북길이라는 이름으로 북튜브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핵개인의 자립에서 특히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부모가 노쇠하면 돌보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진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희생되어야 하는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개인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향후 이러한 도덕적 범위 내에 있는 효도라는 것이 사회적 공적 부조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과도기적 단계이지만 향후 20년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양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핵개인의 다양성은 전통적인 가족 형태, 한민족, 한국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난 가족 구성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공동체에서 기인하여 가족이 된 경우를 다큐멘터리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를 신가족 구성의 형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가족 형태를 받아들이려면 문화적, 인종적 장벽이 없어야겠죠. 저자는 핵 개인의 다양성은 사회적 편견이 없는 유연한 문화의 수용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이민청 신설을 논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작가가 던진 핵 개인의 다양성은 미래의 주요한 어젠다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네요. 이 책을 보면서 정작 내 삶은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기술의 진보조차 따라가기가 버거운 지금, 전통 방식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아도 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기도 했죠. 질문에 대한 답은 계속 찾아 나가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만의 서사가 존재해야 하고 그 서사의 컨셉이 개인의 고유성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달로 인해 도태되지 말아야겠다는 불안감을 오히려 개인의 고유성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 진정한 핵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으로 오늘의 북 큐레이션을 마무리할게요.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은 서사입니다. 오늘 북끼리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모두를 위한 북큐레이션 북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